와우! 달순의 라이브! 호날두가 대표팀의 주장 완장을 집어던진 사건이 계속 좀 말을 낳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이제 주장을 맡고 있는 포르투갈 대표팀이 지난 주말에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치렀잖아요. 이제 세르비아와 원정 경기를 좀 치렀는데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아제르바이잔과의 홈 경기를 어렵게 좀 이겼습니다. 상대 자책골로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였던 세르비아의 원정 경기는 꼭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였죠. 근데 세르비아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르비아가 미트로비치, 타디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쉬운 팀이 아니었고, 또 이번에 원정이었으니까 포르투갈이 좀 더 힘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포르투갈이 그래도 호날두, 베르나르도 실바, 조타, 맨유의 부페, 브루노 페난데스, 맨시티의 후뱅 디아스, 칸셀로 이런 선수들이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에 있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었겠죠. 포르투갈이 경기 초반에 괜찮았어요. 리버풀의 조타가 전반에만 2골을 연속으로 때려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앞서갔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미트로비치라든지 또 코스티치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2대2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경기 시간이 추가 시간 딱 갖고 3분이 이렇게 딱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때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2분 한 50초 정도 된다. 그러니까 거의 추가 시간도 다 이제 흘러간 시간이었는데, 경기 막판에 이 포르투갈의 누누 멘데스가 왼쪽에서 왼발로 반대쪽으로 아주 길게 오픈을 해줬어요. 짧게 오픈해줬는데, 그러니까 반대편 뛰어들던 호날두가 뛰어들어가면서 그대로 오른발로 갖다 대가지고 볼이 뛰어나오던 골키퍼를 이렇게 스쳐가지고 골대 안으로, 그냥 비어있는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죠. 이게 들어가면 3대2로 극적으로 포르투갈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골이다 싶었는데, 세르비아의 최종 수비수인 스테판 미트로비치가 몸을 확 던져가지고 발로 딱 걷어냈습니다. 사실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는 그 슈팅한다면 이렇게 보다가 이제 골라인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와 골이다 확신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부심이 이제 그러면 골라인 넘어가는 날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 주심이 그 시그널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 부심이 아무런 골 시그널을 주지 않으니까 호날두가 갑자기 막 부심 쪽으로 달려가가지고 이게 왜 골 아니냐, 왜 빨리 시그널 안 주냐고 했는데, 막 너무 거칠게 하니까 주심이 달려와서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호날두에게 오히려 옐로카드를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도 그렇고 포르투갈 선수들도 그렇고 어이없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제 이러고 있었고, 그냥 세르비아의 골키퍼 드미트로비치가 그냥 골킥 딱 차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약간 화도 나고 짜증나고 이랬던 호날두는 이제 안 해, 나 이런 경기 못해, 이게 판정이 약간 항의하는 표시로 키커임이 골킥을 차는 순간부터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안 해 이러면서 나간 거죠. 거의 그러니까 종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와버린 것 같아요. 필드 이제 호날두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가 팔뚝에 딱 차고 있던 주장 완장을 딱 풀러가지고 잔디에다가 그냥 확 던지면서 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또 호날두가 계속 이만큼이나 들어갔다고 이제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결과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조별리그 중간 순위를 놓고 보면 세르비아하고 포르투갈이 승점이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골득실 따져서 세르비아가 1위, 포르투갈이 2위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은 더 화도 나고 호날두 다 열이 받고 이랬던 거죠. 이제 이 장면을 좀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아무래도 골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세르비아의 수비수 미트로비치가 걷어내는 순간을 딱 정지해서 장면을 좀 확대해서 보면 공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걸려있으면 노골인데 완전히 넘어가면 이제 골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이건 골이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입장에서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가 끝난 뒤에 그 포르투갈 감독인 페르난도 산토스가 경기 끝나고 주심이 나한테 와서 그 판정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세르비아의 스토이치코비치 감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실수도 경기 일부야.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아무래도 그건 서로가 요거는 사실 골이었는데 이렇게 판정이 됐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또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왜 이 경기에 VAR 혹은 GLT가 쓰이지 않았어? VAR은 다 아실 거고, GLT는 골라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호카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라인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딱 그 시그널로 줘서 주심이 여기다가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럼 골라인 딱 그 호카이 GLT 여기 딱 떠요. 골, 노골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거 안 하냐는 거죠. VAR이나 GLT를 왜 안 썼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K리그나 프리미어리그 웬만한 리그들 다 쓰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기술이 왜 이번
월드컵 지역 예선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에서도 쓰여지지 않았냐, 왜 사용되지 않았냐는 거죠. 이게 VAR이라든지 GLT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장면은 충분히 골로 인정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거 없었어요? 이런 거죠. 자, 이유는 이 VAR하고 GLT는 아직까지 전 세계 모든 축구에 다 의무 상황은 아닙니다. 다 이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권고예요, 권고. 네. 만약에 뭐 K리그나 프리미어리그처럼 다 전체가 먼저 쓰자라고 하면 거기서 써도 돼요. 네. 근데 피파가 자, 이거 이제 앞으로는 VAR이나 GLT를 쓸 거니까 다 쓰십시오라고 하는 건 안 쓰면 니네 페널티 존은 아니에요. 써라라고 권고한 거고 쓸 수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합의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리그나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데는 쓰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우에파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이니까 유럽 지역 예선 치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지금 경기가 한 날 A매치 데이에 굉장히 많은 경기 열리기도 하고, 또 이 나라를 홈앤더 원정으로 가잖아요.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심판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상 이게 또 쉽게 또 지원을 뭐 이렇게 우에파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경기가 순식간에 열리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지역 예선 때 다 커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VAR하고 GLT를. 그러면 이번 유럽 지역 예선은 그냥 우리도 권고로 놔두고 플레이오프라든지 본선 같은 데서만 의무사항으로 하자, 이렇게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가 그 월드컵을 개최할 때 그 어떤 사정들을 좀 봐준 거죠. 이거 여러분들 그 어디서 봤던 거 아니세요? 잉글랜드 FA컵도 너무 밑에 라운드에서 할 때는, 그때는 막 그래서 없었잖아요, 그런 게. VAR 안 쓰고 그랬잖아요. 경기장마다 막 이런 여건들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작은 팀을 고려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그런 많은 경기들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거와 작은 나라들을 좀 고려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에파 같은 경우도 정리하자면 예선은 의무화하지 않고 플레이오프나 본선 등에마저 의무키로 좀 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면 그럼 같은 상황을 다르게 판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 판정 하나 때문에 어느 팀이 월드컵을 가고 어느 팀은 월드컵 본선에 못 가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는 GLT가 있고 여기는 VAR이 있어서 이렇게 판정했는데 똑같은 장면을 여기는 없어서 다르게 판정했다고 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라고 하는 문제제가 있는 거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VAR이나 GLT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쓰여지면서 앞으로 굉장히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쨌든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이라든지 좀 의무화하는 방법들을 가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심판들은 그 우에파나 피파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가 더 파장이 있는 거는 호날두도 약간 좀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는 무관중 경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TV로 다 중계로 봤던 경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경기인데, 그런데 앞에서 주장완장을 내던지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 경기를 끝내버리는 호날두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죠. 이래선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화가 나는 건 뭐 이해는 하죠. 막 이런 거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완장을 막 그냥 집어던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열받아서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그냥 보란듯이 집어던지고 경기도 안 끝났는데 나 경기 안 해버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아예 대놓고 그 포르투갈 대표 출신의 그 수비나 수비형 미드필더 봤던 선수인데, 페르난도 메이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 공개적으로. 호날두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표팀 주장으로 그라운드에 완장을 내던지고 경기가 끝나기 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그와 같은 중요한 선수라면 더더욱 그렇다. 라면서 이런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무식해가지고 호날두도 그 자기 이제 SNS에 그 포르투갈 대표팀의 주장인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애국심을 재차 이제 강조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이런 여론을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자기도 순간에 너무 열받아서 그랬는데 아차 싶었겠죠. 이제 아무래도 축구에 많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에 따른 새로운 어떤 규정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는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더 마무리 져야지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좀 반복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